네, 고대문학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리스트 시경 부분에서 이제 특히 시경의 시6기와 그 중에 관저가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요. 일단 확인학습 문제 먼저 확인을 할게요. 고대문학 개론에서 부는 작가의 의견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 노래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맞을지 틀릴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 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시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선진시대 때 가장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바로 이 시경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경의 명칭을 살펴보게 되면은 시라고도 하고 혹은 시삼백, 시산바이라고도 하다가 서한시대 때 유가 경전으로 추대되면서 오늘날 시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래서 시경의 의라고 하면은 중국 최초의 시가 총집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예외, 모순, 활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문학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의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문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리의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그 문학사에서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묶이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시육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는 시를 구성하고 있는 체제이고 세 가지는 시의 수사 기법이에요. 그래서 시는 크게 풍, 아, 송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풍은 우리가 다른 말로 국풍이라고도 해가지고요. 그 제후국들에서 유행했던 민간 가요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아라고 하는 것은 다시 소와 대아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진시대 때 표준어를 가리키는 명칭을 아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아는 정,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아하고 다듬어진 음악, 주로 궁중 연회에서 사용했던 음악을 아라고 합니다. 송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고대시대 때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제사를 많이 지내고 정치뿐만이 아니라 신권 정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해를 믿고 신을 믿고 요런 것들하고 되게 연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제례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도 이제 제사를 지내고 또 이제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종묘 제사 때 쓰이는 가사가 없는 웅대한 그런 그 음악을 가리켜 송이라고 한다. 그러면 풍이 가장 통속성이 있고 현실을 잘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송으로 갈수록 규모는 더 커지고 내용은 다듬어지지만 여러 가지 통속성이나 현실성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6의 나머지 세 가지는 수사 기법에 해당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시를 지을 때 많이 이제 이용되는 중국의 수사 기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부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한대 때 이게 이제 부라고 하는 문학 양식이 생기기도 하였지만, 우리가 흔히 부라고 하는 것은 직서법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쭉 이제 나열을 해서 소개를 하는 것인데요. 중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동어 혹은 뭐 이제 의미가 비슷한 연결되는 말 같은 것들을 쭉 이어서 붙여가지고 본인의 그런 어떤 어조를 강조하고 미사여구를 나열하는 이러한 수법을 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통치자들이나 이제 그 윗사람들한테 꺼공숭더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공을 이제 치하를 하거나 꺼송이라고 하는 노래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공덕, 그래서 꺼공송더라고 하면은 왕한테 좀 아첨하는 유의 그런 글을 붙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꺼공송더 할 때 부의 형태로 많이 짓는다. 그다음에 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유법으로, 비유는 어떤 그런 가장 거의 최초의 그런 수사기법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이제 고대 현대를 막론하고 많이 사용이 된다. 근데 이제 중국을 놓고 예를 봤을 때는 고대 시가에는 비유의 수법을 많이 이용을 하고, 이게 이제 현대 시가로 넘어오게 되면서는 상징의 수법을 더욱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고대 시가 관련해서는 뭐가 뭐를 비유했는지 이 비유를 나타내는 시어 찾는 게 많이 나오고, 현대 문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시어가 상징하는 바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송이라고 하는 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감을 받고 시를 짓게 되는, 그 영감을 주는 매개모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가을이 되면은 뭔가 이제 낙엽을 밟으면은 그 센치해지는 기분 때문에 시를 지었다. 그럼 그게 일종의 흥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저렇게 외롭게 떨어지는 그 가을에 뭐 앙상한 가지를 보고서 외로움을 느껴 시를 지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흥의 예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가 나오면 이 수사기법이 반드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시, 사, 부와 같은 이런 운문 양식은 그
산문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정제된 형식 안에 이 표현을 가두다 보니까 이 표현적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꼭 나와요. 그래서 특히 시에서 어떠한 수사기법이 사용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기출문제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지 1페이지에 자 다음 가를 읽고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되 반드시 중국어로 쓰시오라는 부분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것은 原本是市经利物语之一. 그럼 이제 범위가 6개로 좁혀진 거죠. 그래서 풍화, 송, 부비흥 중에 하나인데 这在形式上用华丽的词彩进行铺陈描述라고 해서 지금 핵심 어구가 나왔어요. 铺陈描述. 예. 부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깔고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그 묘사성 성분을 쭉 나열을 한다. 이게 형식상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在内容上, 그 내용상에 있어서는 以是对事物的刻画, 그래서 사물에 대한 묘사, 이것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영물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슈시에 주어져더 징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슈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는 영물과 서정류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시경 6기 중에 하나였던 부가 한 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하나의 문학적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더 이어서 보시게 되면요. 보기 1은 시경의 수사기교에 대한 설명이고 보기 2는 주남 관저의 일부이다. 보기 1의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수사기교와 보기 2의 시 구절에 활용된 수사기교를 한자로 쓰시오. 그럼 일단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것을 한자로 각각 쓰는 게 0.5점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활용된 수사기법을 쓰는 게 0.5점. 그래서 총 2점짜리 문제였고요. 자, 诗人有本事或者情感借一个事物来表现이라고 해서 시인이 원래 내가 뭔가 어떤 그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물이 매개가 돼서 그거를 빌려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런 그것들을 빗대어 표현한다 라고 해서 비유법 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客观事物触发了诗人之情感引起诗人歌唱.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적인 사물이 시인의 감정을 건드려서 영감을 주고 시를 노래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흥의 기법이 되겠고요. 부라고 하는 것은 诗人把思想感情及其有关的事物平铺直叙的表达. 그래서 나열하듯이 직설적으로 자신의 감정, 사상, 생각과 관련된 사물 같은 것들을 이제 묘사하는 이런 방식을 푸라고 한다. 그렇다면 관저의 이 부분 중에서 여기에 차용된 수사기법은 위중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관관쥐주 자이허주조 야오挑淑尼君之好球라고 해가지고 관관은 여기서 닿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물새가 오는 그런 그 의성사예요. 그래서 그 물새가 그 강가에서 외롭게 구슬프게 울고 있다. 그래서 야오挑淑니 하면 우리말로 요조숙녀가 되는 거고요. 쥔즈하오주 군자의 좋은 짝이라네. 그래서 아리따운 그 아가씨 군자가 애타게 찾고 있네. 배필을 찾고 있네. 그래서 물새들은 보통 삼삼오오 짝을 지어 있게 마련인데 이 그 작자가 물가로 갔을 때 유달리 외롭게 혼자 물 위로 떨어져 있는 물새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물새를 보니까 자신의 신생과 너무 같아가지고 그 아름다운 그 아가씨를 만나기를 바라는 자신의 처지를 투영해가지고 이 물새에 빗대서 시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된 수사기법은 비와 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네, 여러분들이 수사기교를 이제 따질 때 유의하셔야 되는 점이요. 해석을 통해서 이 수사기법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다?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자신의 그런 그 감정 코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을 뭐 비유라고 생각을 했어도 나는 공감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어떤 문학적인 것이 이제 정보를 묻는 것이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 요것은 해석이 아니라 정보로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옛날에 우리가 국어 시간이나 문학 시간 같은 때 고시 같은 것들을 배우면 그거를 해석을 통해서 이해해서 어떤 작품 세계를 낭독한다기보다는 중요한 시험 포인트, 즉 평론가들이 이제 뭐 이거는 어떤 작가 시점에 어떤 작품적 특색을 가지고 어떤 형식 특징을 가지고 있다 등등 하는 그 서머리를 외웠잖아요. 그래서 문학은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오류가 날 가능성이 적다. 나중에 이제 품격이나 주제 분석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내가 내 주관적 해석에 의지해서 그 답을 쓰게 되면은 핀트가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다음에 주제리스트 3번에 나와 있는 공자가 시경을 중시한 까닭 신관칭위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학습 1강의 고대문학 2번 내용을 확인해보면 공자는 시경에서시 도가적 관점에 편향되어서 해석상의 왜곡을 초래하였다. 이게 맞는 설명일지. 그래서 마인드맵 보시게 되면은 공자는 시경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내렸는데요. 특히 자기소양적 측면에서 시경 300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악함이 없다. 시에서 흥기하여 예에서 바로서며 음악에서 이루어진다. 등등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를 통해서 자신을 다듬을 수 있다 하였고, 사회적 교류 측면에서는 내가 이제 그 시경을 이제 배우지 않으면은 할 말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어떤 사람들과 교류를 나누는데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또 시의 사회적 기능을 통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을 하기를 니들은 어떻게 왜 어찌하여서 시를 배우지 않느냐. 시를 배우면 흥기할 수 있고 만물을 살필 수 있고 싱, 관 그리고 어울릴 수 있고 쥔, 위엔, 원망할 수 있다. 이 네 개를 합쳐서 공자의 신관칭위엔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깝게는 부모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기고 다른 산천초목의 많은 무수한 이름들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시경을 통해서 어떤 인지적 측면을 강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도 할 수 있고 사회의 잘못된 세태에 대해서 풍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를 배워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한 거고, 여기서 시는 시징, 시산바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가르침을 할 수 있는데 그 백성들의 사람 됨됨이가 자 이거는 육아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상적인 인간향이에요. 원로, 둔허 라고 해가지고서는 온유동 성품이 유아하고 아름다우면서 충실하고 후덕한 이러한 성품을 갖추는 것은 모두 다 시경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가 시 300편을 용시라고 하면 다 외운 거죠. 다 외웠다고 해서 그 정사를 맡겼는데도 여기에 통달하지 못하고 시 하면 이거는 사신인 거죠. 사방에서 오는 사신을 뿌능주한对전문적으로 응대하지 못한다면 수이두어 다 이것을 외운다고 한들 이시 이외에 이요有什么用呢? 또 무슨 소용인가?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대문학 기출문제 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바로 그 공자가 시경을 중시한 까닭이 나와요. 제7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에도 부합하는데요. 공자가 시경을 중시한 까닭을 전통 육아의 사회 교육 사상과 연계시켜서 아래 예시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120자 내외로 논해라 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도 살짝 봤던 내용인데요. 시 300, 시 300편을 이엔이 삐즈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상 생각을 함에 있어서 우시에 사악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즈위의 신위시 시에서 흥기하면서 리위리 예에서 그 바로서며 정위 위에 그래서 여기는 인위의 위에 음악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즈위의 오즈 웨이반루 라고 해서 내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후로 란허 위애정 음악이 바르게 서게 되었고 야송 자 꺼더 지수어는 오늘날도 많이 쓰는 성어이죠. 제자리를 얻게 되었다. 아와 송이 각각 제자리를 얻게 되었다. 즈위의 뿌쉬시 우이엔 그 공자 말을 하기를 시를 배우지 아니하면은 할 말이 없게 된다라고 했어요. 즈위의 샤오즈 허모学fu诗 그래서 그대는 어찌하여 그 시를 배우지 않는가? 시를 배우게 되면 거의 자 신관 쥔면이라고 했어요. 이 쥔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군자의 이치자 옛날식 한자이고요. 이거는 상하 구조로 쓰여져 있고 이거는 좌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시를 배우게 되면 흥기할 수 있고 또 뭔가를 이제 관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사귈 수 있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깝기로는 여기서 모일 그 일사자도 되지만 옛날에 쓰일 때는 그 모시다, 보필하다의 사자인 거죠. 그래서 어버이를 섬기고 저 멀리는 임금을 섬기게 되고 산천초목의 많은 그런 무수한 이름들도 많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공자가 또 말을 하기를 그 나라에 돌아가게 되면은 그 가르침을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외란예 그 백성들의 돔돔이가 온유돈호한 것은 시의 가르침 때문이다. 그리고 공자가 말을 하기를 시 300평을 외워가지고 정사를 맡겼는데 그에게 보다 통달하지 못하여서 사방으로부터 오는 사자 그 외교관이죠. 옛날에 뽀낭주한테 전문적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수의 두어 비록 그 시 300편을 다 외운다 한들 이 시 왜 이오 요시모나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해서 우리가 시경을 이제 가지는, 시경을 대하는 이제 공자의 어떤 그런 그 태도, 시경을 중시한 까닭을 이제 우리가, 그 적용해서 보면은 그 인간의 인성을 수양을 중시했다. 그래서 시경을 공부하면서 인격 형성과 정서함양이 된다. 그다음에 사회성, 시경은 개인 수양뿐만 아니라 산천조목에 대한 상식도 풍부히 갖춰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하였다. 사회 실천과 적용, 시경을 공부함으로써 가깝게 부모 섬기고 나아가 임금을 모실 수가 있고 백성을 온유동의하게 해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정사 외교 업무 등을 능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터득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제 리스트 7번. 예, 그 초사가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다. 그래서 확인학습 문제 해결해 보면은 고등학교는 3번에 공자는 시경 해설 시 도가적 관점에 편향되어서 해석상의 왜곡을 초래했다. 이 말이 맞을지 틀릴지, 이거 아까 봤던 거군요. 자, 제가 이 문제를 빼먹었는데 3번 초사는 중국의 최초의 북방가요이고 시경은 중국 최초의 남방가요이다. 이 말이 맞을지 틀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인드맵 계속 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그 사부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부는 스와 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초사는 나중에 한부의 전신이기도 하다. 그래서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의 초사는 중국 최초의 낭만주의 시가 충집이다. 그래서 아까 시징 자체가 중국 최초의 북방 지역의 고대 가요다 라고 한다면 이제 초사는 낭만주의 시가 충집, 남방의 최초의 그 어떤 고대 가요이고 후에 이제 그 한부에 영향을 미치는 소체부류의 어떤 총시가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기출문제지 3페이지에 다음 설명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쓰시오. 它是战国时期产生于楚国的一种新式的诗歌题材라고 해서 이 티찬이 양식, 제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전국시대 때 초나라에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시가 양식이다. 이것만 봐도 일단 주词인 걸 알 수 있죠. 这种新的诗歌形式的特点是 자, 偏重大力 그리고 뭐를 이제 굉장히 大力量, 그 인용 土地的风土物产和方言词汇 그래서 富有浓厚的楚国地方特色 그래서 굉장히 그 편폭이 크고 그다음에 어떤 그 힘이 거세고 그리고 초나라 지역의 여러 가지 풍토, 물산, 방언, 어휘 같은 것들을 대량으로 인용하고 있어서 초나라의 지방색이 물씬 느껴지며 타다내용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이광, 넓고 형식이 자유롭고 취입하는 자 이거 전츠촐라라고 읽어요. 그래서 찬차가 아니라 천츠촐라 들쭉날쭉 일정치 않고 링허 비엔요 그래서 변화무쌍해서 총마라 낭만주의色彩 낭만주의 색채가 강하다. 이게 초사의 특징이고요. 주제 리스트 14, 15번을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역경과 산해경이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죠. 그래서 4번 주역은 중국 최초의 전복서로서 서로 다른 두 기본적 구성 요소를 제시, 대립적 관계를 강조했다. 이게 맞을지 틀릴지. 산해경은 고대 신화, 지리, 만물, 종교, 민속, 민족 등의 내용을 서술한 기서이다. 또 이게 맞을지 틀릴지. 마인드맵은 2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경전 부분에 역경과 산해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경은 중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전복서, 점을 치는 데 사용을 했던. 그래서 나중에 이 역경에 있는 그 주제 사상이 후에 금채씨의 평칙법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산해경은 중국 최초의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독특한 품격을 갖춘 그 산문집이고요. 산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대 신화, 지리, 만물, 종교, 민속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 지슈 기한책이라고 불린다. 기출문제지 5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7자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인격의 조화를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러한 조화 지향의 사유는 사고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중국 전통사상에서도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 글은 서로 다른 두 기본적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다양하게 유추되는 중국 전통 사유치기를 설명한 글의 일부이다. 한국어 되게 어렵죠? 그래서 다음 글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기본적 부수가 서로 대칭적 관계를 가지고 계속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런 상호의 관계성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주역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시험에 들어간 바람에 굉장한 주역의 다른 이름이 역경이죠. 예, 역경이 왔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텐준띠베이, 예. 치엔군띵이, 그래서 하늘과 땅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대립되는 두 개의 상호적인 그런 그 내용이 되겠죠.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이것도 건곤 같은 것도 이제 하늘과 땅을 이제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이 건과 곤이라고 하는 그게 정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베이, 가오, 이 전이라고 해서 이로 인해 미천한 것과 높은 것이 나열됐다 펼쳐졌더니 호이제의 귀와 천,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똥징 요차, 움직이는 것과 고요한 것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으니 빵 또한이 곧고 강한 것이 이로 인해 결정되었다. 방일레이쥐 우이 群分 지숑성이, 그래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사한 그런 부류 같은 것들로 모아지게 되고 사물 같은 것들은 그 무리로서 나누어지게 되니 이로써 길이라는 것, 흉이라는 것이 서로 생겨나게 되었다. 여기 계속해서 서로 대칭적인 것들을 귀천, 그 다음에 비고, 동정, 그 다음에 강류, 그 다음에 길흉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在天上相,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어야겠네요. 하늘에서는 상이 이루어지고 在地成形, 땅에서는 형체가 이루어져서 그 변화间이 변화가 시엔이 드러나게 되었다. 네. 이게 지금 해석이 두 줄 들어갔네요. 그래서 시구 이로 인해서 깡로 쌍모, 곱고 강한 것 서로 또 대비되는 거죠. 이것이 서로 갈리게 되었으며 빠과 쌍땅 8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제 섞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총 8괴 64호로 주역이 그 점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점괘를 뽑았을 때 서로 이런 대응되는 것들끼리를 점괘로서 이제 보게 된다. 이 양질외이다. 한 번은 음이 오고 한 번은 양이 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도라고 부른다. 찌질저 샤니에.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는 것이 인간이 행해야 하는, 쌓아야 하는 선이요. 정질저 신예.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이 음과 양의 조화를 또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음, 양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양과 도인이라고 해서 양괴. 그래서 그 점을 볼 때 나오는 이제 괴. 우리가 점괘가 좋다 할 때 꾀인데요. 그래서 양괴에는 또인 음효, 괴 밑에 있는 효가 있어요. 그래서 음효가 많고, 인과는 또양, 괴는 또양, 양효가 많다. 지고허예, 这是为什么呢? 왜 그러한가? 양과 지하고 인과 어우하다. 이거는 이제 지수라고 읽어야겠네요. 홀수와 짝수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양괴는 양효가 홀수고 음괴는 양효가 짝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홀짝이 맞아 들어가게 되면서 정계가 나와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해주게 된다 라는 것이고요. 接着圣人之作义也. 그래서 성인이 어떤 이 역을 지은 것은 将以顺心明之理 장차 그 인성의 청명의 이치에 이제 순응하기 위함이다. 是以立天之道曰阴与阳 하고 立地之道曰入与刚 하고 立人之道曰任与义. 그래서 이로 인해서 천자는 하늘의 도를 세워서 음과 양이라고 했고 땅의 도를 세워서 유와 광이라고 했고 사람의 도를 세워서 인과 의라였다. 그래서 见三才 이 삼재를 겸하여서 얼양지 이것을 두 개의 효식 구별을 했고 호이, 리우시, 얼정화 이 삼재를 겸하여서 두 효식 구별을 했고 이 때문에 여기 6번의 획을 그어서 얼정화 괴가 이루어졌고 펀, 인, 펀양 음과 양효로 나뉘어서 뒤에 흉로광 유와 강을 번갈아 쓰기 때문에 호이 그리하여서 리우웨이 여기 6자리로 그 정장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주역에서 그 점괘를 볼 때 이제 사용되는 그 점괘라는 것 자체가 서로 상호 대립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상호 또 보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글에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이거를 붙여놨었는데 좀 없어져가지고 잠깐 이거를 좀 추가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네. 주역에 관해서 아까 그 점괘랑 효랑 막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적인 자료를 드리게 되면은 네. 자, 일단 이 글에 그 출전은 한자로 쓰시오에 해당할 때 이 제목은 주역, 그러다가 역이라고도 하고 후에 이 역경이라는 이제 명칭을 받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글에 근거해서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을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아까 그 점괘 자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가지고서는 총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이제 하늘과 땅을 이렇게 정하고 각각의 서로 대칭되는 것들끼리가 서로 음효와 양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괴와 효를 만들어가지고서는 이제 점괘를 이제 해석하는 방식이 바로 이 주역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윗글에 근거해서 기역과 니귿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했는데요. 서로 다른 두 기본적 구성 요소는 대립적 관계로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완적 관계를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음유, 다음에 보완, 인위, 자연, 양강, 대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이제 양강이라든가 음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쪽 그 하위 개념의 단어들이잖아요. 위에 다 있었고 이 중에서 무위, 자연, 인위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연이고 인위는 인간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가사상에 나타나는 거고 그걸 빼고 나면 이제 보완하고 대립이 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면은 갈등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7차 교육과정에서 얘기했던 인간의 조화로운 인성 양성과 부합한다라고 해서 이걸 낸 거죠. 그래서 총체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양자 간에 서로 대립되는 하늘과 땅, 귀, 처, 미, 추 이런 것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는 대립적이면서도 보완적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어려울까봐 제가 뺐는데 나중에 그 근체시 중에서 평측 이것이 바로 이 주역이 가지고 있는 사유체계에서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평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1, 2성 성조 중에 측성이 3, 4성 그럼 1, 2성은 변화가 적고 3, 4성은 많잖아요. 근데 이것이 서로 섞여 있음으로써 조화로운 운율비를 느껴주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연결해서 이제 기출문제 보면 다음 각 항목의 설명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파악해서 반드시 한자로 써라. 그래서 它是中国先秦典籍中一部具有独特风貌的作品. 그래서 선진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산문 여러 가지 고전 전적 중에서 그래서 什么经 什么经 이렇게 경자 붙은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한 풍모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这呼称为奇书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山海经 떠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所记 그 기록한 바를 따르면 우방지 샹파방지 하이라 그래서 중국의 이제 동남 서북 그리고 중앙 그리고 팔방의 그 바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고 최바코저 산천 다오리 그래서 산천 초목의 도리와 그다음에 찡위 광찬 그래서 온갖 그 보석이 나는 그런 광산 그다음에 녀쇼 콘충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새 동물 뭐 여러 가지 곤충 그다음에 우리가 슈고 이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국적인 그런 그 정치나 도시의 소개, 빠팡 민수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민속 등을 소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保存着上古时代人民生活的记录. 그래서 어떤 상고시대 때부터 사람들의 생활의 기록을 이제 보존을 하고 있고요. 是研究古代地理、历史、神话、宗教、民俗、医药 그 다음에 生物, 광우, 祭祀的 중요 원시엔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지리, 역사, 신화, 종교, 민속,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의학,
생물, 광물, 제사 등의 주요 문헌이 된다. 산해경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논어 같은 경우 여기에서는 이제 장자가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확인학습 6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장자는 작가의 현실주의적 풍모를 잘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육아의 위선을 반대했다. 이게 맞는 설명이지. 자, 이 중에서 장자의 소요유 편이 시험에 출제가 된 바가 있죠. 그래서 장자는是最重要的道家学派典籍之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중국어를 잘못 갖다 붙였네요. 한국어로 붙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어로 보고 있는 이 부분이 그대로 3, 6월에는 이런 식으로 중국어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인드맵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한국어랑 대조해서 같이 보시게 되면은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장자의 허무주의적인 철학사상, 그리고 나라가 적게 작은 나라, 그리고 백성에 대한 인위적인 간섭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소국 과민의 정치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소요유의 주제는 절대적으로 이제 무의자연의 그런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고 낭만주의적인 정신이 가득하다. 자, 그러면 이 소요유 편을 이제 시험에서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15년도 기출문제인데요. 请写出 A 的作家在中国散文史上所倡导的创造和主张， 그다음에并说明B 的作家对后世文学的影响라고 해가지고요. A와 B가 있었어요. 이때 시험에는. 그래서 A는 한유의 포핑저밍이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물은 공평하지 않고 잘못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비로소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선비들도 세상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자기 목소리를 내라 라고 하는 포핑점 인스시앙이 A에 있었는데, 얘는 육아를 대표하는 사상이거든요. 근데 육아와 도가는 그 사상의 출발점과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아와 도가의 사상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A, B를 제시를 했는데, A는 한유의 포핑점이, B는 바로 이 그 맹자의 샤오요요를 이제 출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A의 그 어떤 그 창작 주장 포핑저밍 해라, 이거를 정의해서 쓰는 것과 B의 장자가 후세 문학사에 미친 영향을 적도록 했죠. 그래서 B 작품을 해석을 해보면 穷法之北有明海者天之也. 그래서 궁발이라고 하는 곳의 북쪽에는 밍하이저, 명이라는 그 바다가 있는데요. 텐치예, 이것을 천지라 부른다. 요 위엔 그곳에 사는 물고기는요, 지황수千里, 그 크기가, 넓이가 수천 리에 달하고요. 왜 요즈 지시우저, 예, 그 길이를 아직까지도 아는 사람이 없고, 지민웨이 쿤, 그 이름을 쿤곤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사실상 여기에서 말하는 텐치, 쿤 이런 것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환상적 시어 제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장자의 작품이 굉장히 그 안에 스케일이 크고 또 약간 이제 그 은유자적하면서도 초현실적인 소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낭만주의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니아오옌 새가 있는데요. 지밍웨이 펑, 붕이라고 부르고요. 베이로 타이샹, 그 날개를 펼쳤을 때 태산의 그 크기에 맞먹고, 그 등이 태산의 크기에 맞먹고,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날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추에 늘어뜨리다, 티엔진윈. 그 다음에 날개는 늘어진 하늘의 구름과 같다. 푸츠야오 양자월 쌍지우 지우한리. 그래서 양의 뿔같이 빙빙 도는 그런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위로 9만 리나 날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의 그런 그 뿔처럼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불었을 때 그 회오리의 바람만 잘 받으면 9만 리까지도 날아오는다.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주의 윈치, 구름의 기운을 뚫고 후 칭티엔, 푸른 하늘을 등진 후에 라호 투난, 그 연후에야 비로소 남쪽으로 가려고 하니, 도모하니 지혜시 난민예, 그제서야 비로소 남쪽의 명, 여기 아까 그 남명을 향해 간다. 아까 이제 북쪽에 있는 그 바다도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남명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치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비웃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옛니아오라고 하면 이제 참새 같은 거, 메추라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옛니아오가 시아오주 위에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제시시예, 저런 거는 저렇게 커가지고 어떻게 움직인단 말인가 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는 어찌 시에 도달하는가, 움직이는가 라는 것이고요.
텅예얼상이라고 하면은 내가 아주 뭐 노력을 해서 날아 올라봤자 보고 슈렌얼시야 몇 길 지나지 않아서 나는 내려오게 되는데 아우시양 벙하오 즈지엔 그리고 내가 날개를 펼치는 모습을 아우시양이라고 해서 펼쳐봤자 여기서 벙하오라고 하면은 이제 들풀 같은 거 쑥풀 같은 거 얘기해요. 그 쑥풀 사이를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인데 지히 페이지예 이것이 기껏해야 내가 최대치로 날아오른 바이다 라는 거야. 그런데 얼비치의 시시에 당신은 어찌 9만리까지 위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 저것은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본문에 없지만 이것이 작은 것과 큰 것이 서로 간에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소요유에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소요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훨훨 날아 자유롭게 논일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인사 즉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에 논이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구속이 없는 절대 자유로운 경지에서 논이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의 소요유는 아무튼 절대 자유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자, 여기서 소요유 편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절대 자유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자유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변화, 초월 이것이 장자 전체 주제이며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요유 편은 장자 전체의 성격을 관통하는 글이다. 그래서 뱁새가 아까 메추리로 나왔던 뱁새가 대붕을 비웃는 것은 대붕의 뜻을 알렸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대붕이 뱁새를 비웃지는 않는다. 그래서 대붕을 비웃는 맥가치와 비둘기는 공중지우통의 전체 지우자들, 동중지우통 모든 사람이 다 같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전체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것이고 소요유와 재물론의 의도는 동중구이, 이중구동 같은 것에서 다름을 추구하고 다른 것에서 같은 것을 추구하는 그 다음에 구동존이 다른 것과 같은 것이 함께하기를 요구하는 우원고사이다. 잘난 대붕과 못난 뱁새를 차별하는 것은 속물들의 마음일 뿐 장자의 본뜻이 아니다. 소유편은 차별은 언어의 장난일 뿐 만물은 평등하다는 재물론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주역에서 나왔던 서로 다름이 서로를 상쇄시켜준다 라고 했던 것처럼 장자도 어떤 그 모든 것을 획일화시키지 말고 원래 타고난 본성과 개성을 살려두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장자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욕에 눈이 어두워 날뛰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비웃으며 도의 세계, 초월적인 자유로운 경지에 눈일 때 사람들은 비로소 참된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웃는다거나 참된 행복을 얻는다던가 하는 표현은 동의하기 힘들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현실을 초월한 호탕한 자유라는 낭만적 회상에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다. 소유편의 역할은 일체의 한계를 걷어치우라는 메시지에 있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 오, 안 이런 것들, 기 이런 것들은 그것을 장자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해석 관점을 이제 이야기를 한 평론가의 이제 내용인 것이고요. 예. 자, 여기까지 이제 봤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문제는 장자가 후대 문학에 미친 영향을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장자의 소유편에서 장자의 산문의 독특한 예술적 품격, 낭만주의적 정서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냐? 요거를 좀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뚜에이, 셔머, 찬성, 잉샹. 예, 그 구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냐? 그래서 庄主独特的艺术风格가对什么什么产生影响. 그게 曹石, 왠지, 그리고 리바이, 그리고 리바이的诗风, 그리고 수시的文和赋, 그리고古代小说虚集创作에产生影响.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대문학 이 확인학습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정답을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 있었던 이런 해석 같은 경우에는 그 1, 2월 기본이론반 여러분들 그 노트 여기에 보시면은 그 판서공유라는 섹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오늘 수업한 부분 중에서 지문 해석 자료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방금 이 설명한 부분 이런 것도 여기에다 이제 넣어 두었으니까 나중에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에 숙제 검사를 지금 개별 노트에 다 올려드릴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확인학습 다 이렇게 잘라서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확인학습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 전에 2주차부터는 한번 답을 표시하시고 다음에 수업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내가 이제 틀린 문제들 모르겠는 것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대시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삽입에 이제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해석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중지를 누르시면 이렇게 설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요거까지가 이제 숙제의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5과목 다 만들어 넣어서 이걸 여러분들 개별 노트에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매주 이제 그 숙제를 거기에다 해놓으시면 제가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 들어가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확인학습 부분 보게 되면은요. 이 확인학습을 가지고 이제 채점을 같이 이제 푸시고 난 다음에 이제 채점까지 진행을 해서 만점자는 마찬가지로 고대문학 만점 다음 주에 직강생분들은 바로 도장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는 작가의 의견이나 감정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OX. 자, 하나, 둘, 셋. 네, 이것은 X가 되겠죠. B가 그러하고 부는 자신의 의견을 나열하는 것이었다. 2번, 공자는 시경 해설 시 도가적 관점에 편향되어서 해석상의 왜곡을 초래하였다. OX. 정답은 역시 X, 도가가 아니라 유가적 관점. 제가 아까 보니까 이 부분 해석을 조금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공자 자체는 어떤 그 시경에 있어서 국풍편을 보게 되면 남녀의 사랑, 뭐 노골적 사랑 이야기 이런 거를 다루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두 다 인간의 어떤 그런 그 교훈을 주기 위한 거, 감화를 위한 거, 뭐 그런 그 왕의 공덕을 칭송한 것 등과 같이 교육적인 것으로서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해석이 왜곡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근데 이거는 도가적 관점이 아니라 유가적 관점이다. 다음에 3번. 초사는 중국 최초의 북방가요이고 시경은 중국 최초의 남방가요이다. 하나, 둘, 셋. 자, 시경과 초사의 설명이 바뀌었다. X가 돼야 되겠죠? 자, 다음은 4번. 주역은 중국 최초의 전복서로서 서로 다른 두 기본적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고 대립적 관계를 강조하였다. 하나, 둘, 셋. 자, 이것도 정답이 X. 서로 대립적이지만 보완적이다. 그래서 대립적 보완 관계를 강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산해경은 고대 신화, 지리, 만물, 종교, 민속, 민족 등의 내용을 서술한 지슈이다. 하나, 둘, 셋. 네, 정답. 그래서 산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민속 등의 내용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문헌이라 그랬고 지슈라고도 한다 그랬죠. 맞아. 6번 문제. 장자는 작가의 현실주의적 풍물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유가의 위선을 반대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 유가의 위선을 반대한 말은 맞는 말이지만 작가의 현실이 아니라 낭만주의적 풍물을 잘 보여주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다 맞추신 분은 만점 받으신 분은 도장 1개이고요. 내가 틀린 게 있다. 그럼 이 틀린 거를 복습하셔서 아까 그 개별 노트에다가 제가 만들어 드리면은 거기에 틀린 거를 복습하셔가지고 본인이 다시 이해한 바를 설명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고대문학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